대전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하시고 정책위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혁신자치프로그램 상임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구문서 선생님 좀 모시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들 뭐 소개는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는.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게 예산감시예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감시 분야인 것 같아요. 사항 하나하나와 관련된 감시는 뭐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이 예산감시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분야는 그 소위 해서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권력감시인데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알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세종특별자치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일을 다 하고 있대요. 도시적으로 보면 지역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이거 5년마다 난다 이러거든요.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도시 비전이 어떻다라는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기본계획인데 법정계획이고 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계획들도 알아야 세종시가 지금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은 2030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너네들이 가기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문제제기가 가능한 거죠. 예산감시 운동도 사실은 단순하게 숫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엑셀로 돌려도 되고 산수 잘하면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예산을 보려면 정책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밑에 미시계획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중교통기본계획, 사회복지 관련된 중기계획, 또 문화와 관련된 그런 중기계획, 각 분야별로 계획을 다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다 법정계획이에요.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5년 단위로 연동해서 세우거나, 연동이라는 거는 5년 단위로 매년 세우거나, 예산 계획은 매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또 예산 세우고 내후년에 또 예산 세우고 이게 연동 계획이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이런 거는 여기 제가 세종시 그 버스 문제 때문에 계속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대중교통의 현재 문제가 이렇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렇게 방향을 갈 거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밑에 상위계획으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고 예산계획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분석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시민단체 웬만한 짬밥을 갖고는 도시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행정 모니터링 감사가 상당히 기계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감사라는 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했던 분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한번 계속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저는 그 문제 해결의 길은 거의 다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서울도 하고 있고 지방정부별로 보면 시민단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와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대전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에 끼어있는 시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화됐다가 잠깐 하고 또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됐다 다시 모이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게 지속성을 갖고 이 운동을 계속 펼친 곳은
제가 이때까지 본 지역 중에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전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나눠드린 그 체크리스트 표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게 꼼꼼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별도로 여기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거는 빼자, 요거는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 임의적으로 좀 고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가 시장님도 교육감님도 시의회도 되게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찍으셨던 분들이 다 되셨던 분들이라 오히려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한 이건 결국 세종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봐요. 모니터링 해드리는 게. 이게 의회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문제 제기해줌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개입도 할 거고, 우리가 단순히 의회 의원들이 행태만 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 현재의 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행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대체로 보면 시민단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외골수가 되거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그 김수현 사무처장님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가 없이 지역에서 시민운동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자기 혼자 자유행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앞으로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균형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기 내려와 있는 정부 조직,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교육청 이런 기관들과의 거버넌스, 특히 시민사회 내의 거버넌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시민운동이 노동운동 이런다고 별개화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지역의 현안들 보면 버스, 노동조합 이런 데하고 교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도 뜯어고쳐주고, 그러면서 올바른 대중교통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토기득권 세력의 무능한 인력들이 지방정치, 지방의회 이런 데로 수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워낙 커지니까 최근에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 보면 대체로 이런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있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토건 외자 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몇 조를 투입해서 한꺼번에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들은 아마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도 또 다른 그런 무분별한 개발 관련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국비유치, 민자유치, 외자유치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대전도 그런 사례 많습니다. 여기 엑스포과학공원 없애고 그게 롯데월드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무산됐잖아요. 성북동 레저단지 사업을 한참 하다가 이게 이제 MBC에서 방송에서 특종내가지고 없어졌는데 사기꾼한테 당할 뻔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원도 홍천에 조그만 몇 평밖에 안 되는 사무실을 둔 그 기획사한테 당할 뻔했어요. 그게 대전시청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추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전의 보문산에 동양 최대 규모 동굴형 아쿠아월드 들어온다고 사업 추진해서 지금 건물 전왔어요. 다 완공했어요. 그러다가 문 닫았어요. 다시. 그러니까 대전시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안 받는 특혜도 주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지금 도시철도 문제도 그렇지만 민자유치, 외자유치, 국비유치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그냥 추진하고 보는 거죠. 지역개발 된다 그러면. 여기
세종특별자치 시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 지방자치가 결국 그런 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는 가치 중심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 그러면 가장 큰 게 단체장 권한은 무진장 강합니다. 근데 지방의회 권한은 약해요. 지방의회의 존재의 의무는 자치단체장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첫 번째 의무가 있거든요.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조례 만들 때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불법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례들 많아요. 대전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게 전라북도 의회예요. 근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헌법소원을 행정소송을 해서 이 조례가 폐기됐어요. 그런 사례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에 주어든 소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인사권, 조직권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가 전혀 권한을 행사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죠. 시장한테 압력 놓고 공무원 협박해 하고 자기 관련된 사람 승진시키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견제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민참여인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이 세종참여자치연대가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려고 할 텐데, 여전히 공무원들,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주민참여에 의한 협치의 지방 정치가 아니라 관료 및 자치단체장 또 기득권 세력 소수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참여 제도가 여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제가 얘기를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들이 결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지방 정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배경이지 않나. 이건 더 이제 법적 근거 이게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지.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방의회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꽃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방의원들이 1년 내내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호통치고 공무원들을 불러서 다그치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유일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은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도입 시기는 92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전국적으로 대체로 이런 유형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원구성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의원들끼리 불법 투표도 하고 의원들끼리 구슬리고 무주의 무슨 산이죠? 덕유산? 무주파 이런 거 만들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서부의회는 무주파, 동학파파 만들어갖고 소위 얘기해서 원구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합 백화점 같은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일상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제기가 됐고, 2010년에 시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대전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말고도 종교조 이렇게 몇몇 단체가 이제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매년 체계적으로 지금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면 평가 매일매일 보고서도 내고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내고 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지방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걸 또 강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법 36조에 미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사무감사권을 갖고 있고요.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의 경우 10일이고요. 여기 10일 맞죠? 여기 광역이니까 10일입니다. 예전에 영기군 의회 때는 7일간 기초는 7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료 요구권, 증인 채택 이런 거는 국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불렀는데 김수현 참여자치원대 사무처장 문제 있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안 와요. 안 오면 과태료 500만 원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그래서 또 감사 조사권과 증인 증언에 대한 감정권 이런 것들은 그 국정감사 관련법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예전에 이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니었고 과태료 10만 원이었나요? 손방망이 처벌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게 바뀐 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다만 뭐가 있냐면 국정감사, 국회의원이 하는 국정감사는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없는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지방의원들이 하는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게 뭐 큰 문제이거나 이것 때문에 뭐 발언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의 방법 및 범위는 1년에 10일 땡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중간에 뭐 하다가 쉬었다 또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수당화하자. 뭐 1월달에도 불러다 할 수 있고 2월달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간에 특정 시기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다 그러면 그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렇게 주로 하도록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그러면 그 공단에 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본회의에서도 가능해요. 본회의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본회의 열릴 때 시장을 불러요. 가면 시장의 앞에 이렇게 단상에 섭니다. 국회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특별한 권한이 요 시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직무, 그러니까 직무일체죠. 직무 및 예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범위는 자체사무 및 위임사무 일체를 포함하고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 외에는 좀 뒤에 나오니까 제가 이게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냐 대부분 다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다 포함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정부청사 이런 거는 예외죠. 여기 행복청도 예외입니다. 그런 거 빼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인력이 지원되는 그런 공간과 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복지관 이런 데도 포함돼요. 복지관에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사례는 없어요. 복지관까지 가고 막 행감하고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다만 시집행부가 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의의라면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 가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 제도이고 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구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역할도 가능하고요. 다만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 감사로 바꾸자는 주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한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서류 제출권 그리고 서류를 주로 많이 요구합니다.
보통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다 해줘야 돼. 우리 지방의 영역에서는 과도하게 지방원이 집행부에다가 막 한 트럭분의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데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좀 첨예하게 부딪히는 동네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트럭 한 대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있어요. 작년에도 박원순 관련해서 새누리당 그 시의원이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요청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거든요. 대전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다 이게 협의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바꾸거나 하더라고요. 증인, 감정인의 그 출석 요구권, 선서 요구 및 위증 시 고발 고지할 수 있는 권한, 또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이런 어떤 그 권한과 의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 감사의 실시 기간 및 장소는 대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 형태로 땡 하면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빼고 연속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전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첫날은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10시에. 근데 그 다음 점심 먹고부터 2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2시 반에 시작하고 다음날 10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10시 반은 기본이고 다 이렇게 대강대강 하다가 한 마지막 한 2, 3일 남겨두고는 한운동 만운동이에요. 오전만 하고 오후는 말고 뭐 이렇게 해요.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들어가실 때 내가 맡은 상임위원회는 첫날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가 보셔요. 내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2시간만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모니터링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런 어떤 감사 기간이나 이런 걸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감사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대체로 상임위원회 그 회의실에서 주로 하고요. 출장 감사는 현장 지도 감독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주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 세종 사무와 대상 기관을 보면 자치 사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위임한 사무도 포함합니다. 그 소위 얘기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게 있어요. 그 주민들 관리하는 이런 일반 행정 관련입니다. 기관이 수임 사무,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는 국가 사무이지만 지방 공무원들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는 것 같고요. 당연감사 대상 기관은 여기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기관들은. 그리고 본회의 의결로 대상 기관이 지정이 되는데 위임 사무, 위탁 사무, 해당 기관, 출연 출자 기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걸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사 대상 기관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관장할 경우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세종시가 같이 만드는 게 있대요. 복지시설 이런 건 아마 같이 만들걸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세종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이건 상호협의 통해서 야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의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꽃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실망하는 거는 의원들 태도에서 실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실망하는 거는 공무원들 태도 때문에 실망하실 거예요. 야 저렇게 해도 무슨 이게 문제점 제대로 밝혀지겠냐? 뭐 이런 어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또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당장은 사무 범위상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나 뭐 기타 여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교육청이나 이런 거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교육자치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 또 그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속에서 뭔가 바꿔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법권과 관련된 한계도 있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이 사례가 있어요. 지역의 현안이고 우리 현안인데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도 그걸 묻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행정입니다. 또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 목적 이 사례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본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권의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한계는 있다는 거고 행정작용에 대한 불가능성, 그러니까 행정집행 및 정치적 압력을 못하는 국회는 하고 있죠. 뭐 정당의 이름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없는 얘기도 막 지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방자치의 원리로 본다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의 하나의 지점일 수도 있다라고. 처리된 거는 이거 보통 우리가 시민단체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걸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며칠 이내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음에 회기 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반드시 받아오세요. 자료를. 그거 보시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가시는 거하고 작년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작년 얘기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작년 얘기를 하면서 피해간다 그러면 깝깝하잖아요. 정확한 그 사실관계 파악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못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최소한 필독하고 좀 가시는 게 필요하다. 제목 정도는 좀 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의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기관에 대한 연찬활동을 충분하게 사전에 했는지. 연찬활동이 뭐냐면 밥 먹는 그런 게 아니고 밥도 먹죠. 잠도 자고. 꼭 연찬회를 하면 제주도 가다가 설악산 간답니다. 그래서 대전시 그 구청 그 지방의원들이 꼭 그렇게 해요. 대전만 그런 게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디 가서 하든 이게 자체교육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연찬 활동을 했는지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알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하고는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쪽 여기 회원들 의원 계시잖아요. 박용동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 통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게 다뤄질 건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잘 안 하죠. 저한테까지 찾아오는 의원도 있어요. 그분 누구죠? 밝히기 그러죠. 네. 그런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면접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지역의 중요한 금개구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지 또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한 이해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니터링 하실 때 파악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요 과관이 아닌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주로 국장이 답변하잖아요. 국장들 중에 산전수전 다 했던 분이 한두 분이니까 국장 정도 되시려면 대체로 보면 다 이렇게 짬밥이 30년 넘은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그 의회 의원 초짜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들어가고 다 질문하면 첫 번째 질문하면 다 막혀버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면 다행이고 세 번째 질문하는 분은 의원님 박수 쳐드려야 돼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행정 현안, 민원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쌈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서 공무원이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초선 의원이 워낙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아마 많이 하실 텐데 그거는 뭐 받으려야지 어떡합니까? 처음엔 다 그래요. 의원들이.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째 되면
정말 작년에 할 때 대전 행정사무관 할 때는 저는 재미있었어요. 이제 베테랑들이 돼갖고 웬만한 내용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최소한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아닌지 우리 그 체크리스트 판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최소한 10일 전체는 못 하시더라도 며칠은 연속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 현안도 수시로 파악해야 돼요. 이를테면 대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어줘야 될 뭐 20가지 의제, 10가지 의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피해가는,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의원들도 있고, 그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몰라갖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현안들인데 이걸 왜 다뤄주지 않지? 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서 지역의 복지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걸 왜 뺐지? 뭐 이런 어떤 걸 지적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판에 있는 걸 체크하는 거는 정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가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보고서를 쓰는 그 김두현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정상평가도 해줘야 되거든요. 정상평가를 하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현안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했는지, 또 그런 그 관련법에 근거해서 얼마나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부분들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아까 제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게 상임위원회 회의록까지 다 보시려면 아마 지금 대학 입학도 하실 겁니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인데 최소한 그래도 그 중요했던 거 제목 정도로 뭐가 다뤄졌는지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 권력감시 운동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관련 법령도 이해하셔야 돼요. 법도 모르고 이렇게 막 문제 제기했다가 그 나중에 공무원 국장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 상기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저희 공무원들 다칩니다. 그럼 그 한마디로 끝나요. 그럼 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공무원 다치라고 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보셔야만이 제대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문제 제기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익 있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분석하고 해석해서 감사에 임해야 되고, 의원들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고, 또 사안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의원도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박종선 전 대전광역시 의원은 저 한 6년 선배인가? 과 선배예요. 되게 가까웠던 분인데 떨어졌죠, 이번에. 떨어졌는데 호통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공무원. 불러다가 세워놓고 국장들. 목소리, 원래 목소리 큰 데다가 호통도 거의 반말투예요. 호통 치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세종시 의회에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유형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 분들, 내용에 대한 깊이나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불러다가 호통치듯이 공무원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로 눈에 파악이 됩니다. 저 의원은 어떤 분, 박영성 의원은 훌륭하구나, 누구는 저렇구나, 이게 다 그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거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역할이에요. 물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나중에 쭉 듣다 보면 자기 동네 민원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런 파악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나중에 체크리스트 판에 뒤에 보시면 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뭐 기타 비고라는 적들 이렇게 또 모니터링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원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지역의 민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압박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금 발언하는 박영선 의원이 지역구가 어딘지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이렇게 서류 갖고 이렇게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그 질의할 차례다 그러면 저 사람 어디 짓고 있고 신흥봉산. 신흥봉산. 그러니까 그쪽 지역구인데 그쪽 지역구 민원 관련해서 얘기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파악이 돼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라면 그런 것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과도한 자료 요구, 제가 아까 얘기했던 또 죄인 다루듯이 하는 거, 반복, 중복 질문. 반복, 중복 질문은 앞에 의원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질의하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그거는 밖에 자기 다른 사람이 의원이 질문할 때 자리를 비웠다가 늦게 들어왔거나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알고도 또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례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실 때 이런 거는 체크리스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전이 2010년도 이래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들어가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의원들이 이석을 안 해. 결석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례 빼고는 없어요. 결석을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 담당자한테까지 와서 보고를 하고 갑니다. 집안에 지금 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상이 생겼던데 가셔야죠.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면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결석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개판이었어요. 국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6명, 5명 앉아갖고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하는데 뭐 나중에 보면 오후쯤 되면 2명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선거 전에, 작년에 선거 전이었잖아요. 선거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동네 행사 있으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이성하고 자기 질문 아닐 때 그런 경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한번 들어가셔갖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뭐 민원 관련해서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건설업자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걸 대리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시기 어렵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개배인들이 파악하시기 어렵고 오히려 사무국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야, 저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이권에 개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특히 도시계획 이런 거. 여기는 왜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행복도시와 비행복도시 간의 또 이게 불균형 개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언급 많이 할 거예요. 그거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사적 이익과 관련된 또 집단적 이익과 관련해서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전문성 정보 부족, 또 분석력 부족, 뭐 인기 영합 정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폭로 중심 감사, 또 권위적인 자세, 윽박지르거나 호통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집행부 문제도 있어요. 커요. 집행부의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어떤 국장은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이 됐고 예전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4석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 야당이었는데 24명 중에 4석밖에 안 됐어. 뭐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면 성의껏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그냥 막 하고 심지어 호통치는 국장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엮인 문제 이런 거는 충성하는 국장들은요, 뭐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대응과 답변, 미온적인 감사 처리 이런 거죠. 감사장에서는 네 의원님 그거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자세,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고 준비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이런 자세, 태도, 준비도 문제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 엔터테인먼트 권력감시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좀 보셔야 될 자료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서 업무구상 보고서를 보시면 세종시 현안 거기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업무구상 보고서 갖고 계시나? 우리 지금 없어요. 업무구상 보고서 꼭 받아오세요. 올해 거는 아직 업무구상 보고도 발표 안 됐을 겁니다. 세종시도 아마 9월에 하거나 10월 달에 할 거거든요.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보도자료를 그냥 하는 방식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회의를 통해서 업무구상 보고를 발표하고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15년도 예산 규모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는 그 정책 분야 방향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시장님 공약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간 걸 감사하는 거지만 앞으로 되는 부분하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업무구상 보고서는 반드시 보시고 최소한 한번 대략 보시고 한번 그 중요한 현안들을 뽑아갖고 한번 토론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회의하실 때 야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산 자료도 중요한데 근데 이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결산 자료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분석하실 생각은 더더욱 못하죠. 우리 전체적으로.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 밑에 공시 자료는 꼭 보셔요. 이거는 공시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공시가 8월이니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2013년도 공시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미시적으로 다 구분해 놨습니다. 설명도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김기현 처장님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정 약속사업 보고서는 나와있죠. 그거는 그냥 대략 한번 보시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보고자료 이거는 반드시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전에 보시고 들어가세요. 대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청을 몇 가지를 했어요. 핵심적으로 요청한 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드리는 자료가 있대요. 당일날. 사전에 나오는 자료가 있고 사전에 나오는 게 보고자료예요. 보고자료고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대요. 밑에 있는 게 있죠. 요구한 자료.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갖고 드립니다. 한꺼번에 기자들 참조하라고 드리면 이거를 사전에 반드시 위에 의원을 통해서 접수를 하든 집행부를 통해서 달라고 하든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공식적으로 해서 그걸 받으시고 여러 번을 받으세요. 가능하면 받으셔갖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당일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관련해서 그 책자를 같이 의원들하고 거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게 자리를 요구해서 자리 이거는 뒤에 나오겠다. 일단 그 자리도 요구하셔야 돼요. 얘기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있죠. 우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뒤에 배석을 많이 해요. 가보시면 이게 TV를 이렇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뒤에 사람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거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대부분 뭐 계장, 과장 이런 사람들 주사까지 실무 보는 사람들까지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자리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요구하셔서 모니터링
자리를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부석을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명패로 모니터링 시민 모니터링단 이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면 아무 때나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죠. 거기에 노트북을 넣든 뭘 넣든 놓고 이렇게 자료도 보시면 또 집행부가 당일날 주는 자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보고하는 자료인데 당일날 주는 자료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 보고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공무원이 보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달라요.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래? 뭐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해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해온 자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 및 모니터링은 방청활동의 유의사항은 우리가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감시 감독하러 가는 게. 모니터링하러 가는 거라면 그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 누구나 거기 방청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그냥 뭐 이게 의정활동하는 장이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장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방자치 선진국인 영국 이런 데 저 가보니까 놀랬던 게 거기는 평상시 의정활동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방청객이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차이지만 그렇지만 거기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거 할 때는 방청객이 개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권한을 그만큼 부여해서 주는 거죠,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괜히 가서 막 이렇게 싸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또 하나가 대전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모니터링 갔다가 모니터링단이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 있어요. 공무원하고. 이게 회의장에서 싸우는 건 아닌데 바깥에 나와갖고 티격태격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사전에 교육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자가 한 명이 거기 가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자한테 얘기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직접 막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나 왜 이 자로 왜 앉아 막 거기서 생떼를 부리거나 이런 거는 모니터링하는 그 주최 측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방청 인원이 소수여도 당당하게 방청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다 주변에 공무원이고, 뭐 아마 세종특별자치 시민이 거기 자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러 오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실제 그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영향을 높이는데 내가 기여한다 이런 각오로 모니터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방청활동하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장 안에서 어떤 발언 하셔도 안 됩니다. 다만 밖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얘기하세요. 공무원 모르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기죽어 있거나 공무원들끼리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의원도 얘기하는데 저기 어디 소파에 앉아있다 오시거나 그러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김수현 차장은 사람들 웬만큼 많이 아니까 아마 극복 가능할 텐데 모니터링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끼리도 얘기 좀 하시고, 아는 박영선 의원이 있고 그러면 불러다가 얘기도 좀 하고 차도 한잔 얻어보고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며칠 동안 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거지,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가서 그냥 앉아갖고 조용히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 오면 손만 상합니다. 손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고, 모니터링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혼자 개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거나 문제가 있는 내용 같으면 거기 책임자하고 상의하거나 같이 모니터링 하는 분들하고 둘이서 상의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모니터링 하실 때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2인 1조로 가셔서 해야 되고, 밖에는 또는 안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달라붙어 있잖아요. 대전의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무국차장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들은 모니터링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말단 간사 들어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간사들만 잔뜩 앉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청 요령 관련해서 이거 별거 아닌 문제지만 사전에 상임위별로 의원 명단 및 자리 배치를 숙지하셔야 돼요.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메모지가 있겠지만 거기 자리에 이렇게 그려갖고 위원장 박영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적으세요. 그냥 적어놓으시면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저 사람 지역구가 어디인지 금방 파악해서 이렇게 참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 기본사항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해서 꼼꼼하게 기록하셔요. 또 의문이 되고 그런 옆에다 메모해 놓으시면 되죠.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상의해서 처리해도 되고 중간중간 정의 시간에 타 방청인과 평가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의 종결위원은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와 질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의견을 좀 나눌 필요가 있잖아요. 방청 후에는 모니터 내용 최종 정리해서 상호 이렇게 크로스 체크도 하시고 좀 그 담당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실 때 가급적으로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언론이 있으면 기고도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안 돼서 세종버스 하나밖에 없어서 뭐 그런 데다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여기 YW 뭐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이 좀 이렇게 뭐 글을 직접 쓰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하여튼 쓰실 수 있는 부분을 기고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언론에 한번 그런 몇 차례 이렇게 나가면서 문제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그런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언론에 한번 다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고 대전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은 언론에서 바로바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0일간은 총력투쟁한다라는 각오로 특히 전적으로 다 매달려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그냥 모니터링 하는 분 따로 있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하면 이거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변화될 거고 김태훈 사무처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저렇게 바꿔 이게 지금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판이 계속 변화되고 바꾼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다 모아갖고 취합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대전 지역에 맞을 수 있어도 여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개인 의견은 각 실국별 행감 보고서 및 의원 요구 자료는 사전에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 이거 못 받아가면 안 들어가셔야 된다. 모니터단 자서 요구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모두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 한 명은 상시 배치해야 된다. 반드시 실무 책임자와 활동가 이름 등 복수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두 분 다 모르는 분을 거기다 앉혀놓으면 모니터링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죠. 모니터는 밖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안에서 했으면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니터는 다 TV 중계를 합니다. CCTV. 그래서 밖에서도 중계를 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대전에서 할 때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귀찮아요. 너무 분위기 딱딱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분위기 전체를 어떻게 읽어요? 분위기 읽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안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역 현안 및 기본 자료는 어느 정도 숙지 후에 방청을 해야 되고 실무 책임자는 미시적인 내용에 대한 그 내용도 숙지하고 난 다음에 방청해서 잘 모르는 모니터단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게 뭐 기계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질문이나 이런 좀 받고요. 보니까 의원들이 몇 분 안 되네요. 상임위별로도 몇 명 안 되셔요. 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나중에 자료를 추가 받으셔갖고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뭐 어떤 질문도 상관없고요. 좀 뭐랄까 당장 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죠. 대략은 뭐 저런 거 안 돼, 맞네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여기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각 단체 실무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정말 바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10일 기간 동안은 나 무조건 저기에 올인해야 돼 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일정 이런 걸 안 만드시는 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니터링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분이 같이 들어가셔갖고 또 잘 모르는 분을 캐디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보면 각 단체 실무 책임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 하나. 예. 체육, 교육, 과학 이쪽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할 수 있고. 예, 여기는 크게 관련이 전국적으로 예, 예. 다 똑같습니까? 예. 과학이든 부처든. 근데 크게 특별히 관련돼 있는데 뭐 없습니다. 법적으로 혹시 이게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과학이 세 가지는 안 되도록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 법령에 쓰여 있네.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무 사무와 관련해서 다 포함하고요. 제가 체육과 교육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과학 정책 이런 거 국가 정책이 주거든요. 이를테면 대전 같은 게 연구단체에 있지만 연구단체 연구기관들을 대전광역시의회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려요. 체육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물론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든 투자해서 만든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체육은 교육자치로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권한하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전문 역량이나 이런 게 워낙 부족해서 또 교육위원 4명이 그걸 커버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하나 미시적인 내용을 또 겨우 다룰까 말까 할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의 문제 있고 교육자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되게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모니터링 이제 평가표 이제 작성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량적 점수를 매기는 정량적 평가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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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량적 평가 작성 방법과 아울러서 이제 정성적 평가, 그 내용적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대전에서는 경험상으로 그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취합을 해서 의원별로 체크를 하는 상임위원회별로. 그래서 상임위원 의원들별로 모니터링 된 결과를 다 모아보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금홍석 의원은 15점, 김수현 의원은 30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갖고 한 달 정도 후에 대전광역시의회 우리가 단체 이름이 뭐지? 이 단체 주관으로 시의회에서 우수 행감 의원을 선정해서 시당을 했습니다. 2명을 상임위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1명씩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저희들 대전이 2010년도부터 그 작업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 민주당 의원들 1등을 하고요. 작년에 새누리당 의원 1명이 1등. 그리고
박정현 의원이라고 노태경이랑 사무처장 출신 의원이 있는데 4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기자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가서 보면 박정현 잘하는 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그 의원이 받는. 나머지 의원들도 2년 연속 또는 3년 받은 의원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몇몇한테 이렇게 다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상당한 딜레마가 돼요. 나중에는 이 의미가 좀 반감되는.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새누리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이거 받으려고 청탁 수준은 아니지만 로비까지 합니다. 이번에 내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나 상점 줘요. 농담 섞인 거지만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얘기해요. 이걸 상을 받으면 선거 때 대문짝 마당에 앞에 내걸어놔요. 나 우수원 받은 사람이라. 박정현 의원은 4년 연속 행감 모니터링 우수원이다. 1년 한 번 딱 받은 의원도 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 별도로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 여기가 지금 압도적인 의원 분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아마 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아마 1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 점수표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한 장 내용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성, 출석, 이석 이거 위주로 돼 있고, 참여도, 적극성, 발언 태도 이거에 근거해서 돼 있고, 나머지가 공정성인데 참석률 관련해서 보면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시간을 잘 지켰다. 시간을 잘 지키면 한 차례 정도 자리를 비웠다. 개원 시간에 늦거나 자리를 2차례 정도 비웠다. 20분 이상 시각 4차례 이상 이석 또는 결석. 처음에 우리가 2010년도에 모니터링 할 때는 여기 점수표가 없었어요. 통으로 그냥 이렇게 몇 점 몇 점. 예를 들어서 기준 점수를 여기는 그 자리를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자리를 출석 이석 했냐 안 했냐 이 유무를 가지고 10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홍섭 모니터 요원은 10점을 줬는데 꼭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7점을 줬는데 김수현 모니터 요원은 2점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평가자에 따라서 이 점수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소위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음날 오는 소위 얘기해서 다음날 오는 모니터 요원 2명이 오늘 오는 모니터 요원하고 다른데 그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7점 7점 똑같이 주면 오늘 평가받은 모니터 요원 점수 너무 낮아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점수를 이렇게 좀 기계적이지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가피하게 한 차례 정도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또는 오후 내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안 오는 이유와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의원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뭐 집안에 상이 있어서 같은 상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참여도나 적극성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행정사무검사 모니터링 할 때 지방 의원들이 막 서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오산이 있는 거예요. 발언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는 의원들. 지금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한두 개 했다가 앞에 의원이 해버리면 그 발언하기 뭐하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평가자가 적절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발언 횟수를 3회 이상 하면 13점을 주고 3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수해서 13점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하더라도 길게 하면 뭔가 시간을 채우면서 내실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거고, 그 재량권은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최소한 합의하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공정성 관련해서는 이건 그래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권력감시 운동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시적으로 짚어줬냐 안 짚어줬냐, 제대로 짚었냐 안 짚었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여러 명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이 점수를 이렇게 취합해 보시면요, 대부분 다 공감돼요. 아, 저 사람 충분히 우수 의원상 받을 만한 후보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해 없이 그 업무의 내용도 모르고 법적 이 관계도 모르고 무조건 질의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또 자료 검토는 사전에 얼마나 했는지, 질의 수준은 있는지 없는지, 현안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영역과 관련해서는 모니터 요원이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떤 A라는 모니터 요원은 점수를 되게 높게 주고 B라는 요원은 되게 낮게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전문적인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발언을 짬밥이 없는 모니터 요원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거는 시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했고, 짬밥이 있는 모니터 요원은 저거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집단을 위한 거다,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 하실 때 사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대략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최소한 이렇게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 표대로 그냥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 했을 때 오히려 잘못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상임위가 3개인가 있던데? 3개 있죠. 네, 상설 상임위가. 예. 그러면 일반 행정 정책 일반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이쪽 환경 이런 쪽은 뭐 이렇게 YMYW 여기 역할 분담 한다든지, 또 하나 뭐지? 도시교통 관련된 위원회, 건설위원회 이런 데는 또 관심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좀 저는 그렇게 많은 대전 같은 경우는 한 연인원으로 거의 한 60-70명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연인원으로 매일매일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좀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이 사람 들어가고 내일 저 사람 들어가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지가 신뢰성을 얻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가급적이면 오전부터 그냥 풀로 한번 총력 투쟁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량적 평가는 저 평가표에 따라서 그 모니터 위원이 그 점수를 매기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적 평가, 정성적 평가는 정성적 예, 어떻게 평가는 하셨어요? 전체적인 평가표를 총 취합 한번 하시고요. 예. 또 평가 회의를 한번 하시고, 대전은 예. 2번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 참가하셨던 분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반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보고서로 짧은 보도자료 형태로 한 2-3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뭐 그걸 따로 길게 이렇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뭐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2-3페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좀 길게 썼던 것 같다. 네, 어쨌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로선 평가자의 최소 기준치 좀 점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취지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그 총 취합을 하면은 이걸
일반에 40점이 나오더라.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일단 최고 높은 점수가 35, 13점이잖아요. 35가 있는데. 아니, 최고 높은 점수가 13점이라 15점을 주면 여기는 15점이고 최고 높으면 점수가 몇 15, 점? 15, 다 합치면 40점이에요. 아니 플러스가 1을 계속 추가를 하면 추가해서 40점. 아 그래 나왔어요? 총점이 네. 40점이에요. 저도 이 모니터링 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본 지 몇 합산 년이 못 해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건데. 13점, 8점 주시고요. 그렇지. 이걸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40이 나와요. 예. 34 이거 하니까 맞네. 네, 40 나오네. 아 됐나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저도 돼요? 잘 몰라서. 방금 이 두 분이 머리가 아주 좋으신 다 계산을 이 점에 다 총점 제일 높은 그렇죠. 점수에서 총점 2점이 맞아요. 여유를 최고 준 거예요. 점수가 15점이라는 15점을 주면은 네. 최고 40점이라 이런 오케이, 거죠. 오케이. 네, 아주 훌륭한 분이 많으시고 잘하겠네. 네, 그러면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수고해주신 강남님께 이렇게 박수. 드리겠습니다.